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도 좀 꼭 오시겠다는 분들 중에 못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좀 묵념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세월호 참사 29일째입니다. 아직도 28분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계시지 못합니다. 정말 이번에 그 참사로 희생된 분들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위원 유기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문위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님, 예, 그리고 배재정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예, 유은혜 의원님, 정진우 의원님, 예, 박홍근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이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특히 이제 그 세 분 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셨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님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에 그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현재 성공회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재정 교수님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인천에서 전에 그 교육위원 하셨던 이청년 선생님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한 두 분 정도 더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장희옥 대표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참교육학부모의 송환웅 부회장님도 와 계십니다. 예, 이 정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또 오시면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해주신 유기용 의원님, 교문위 간사 유기용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박범희 대표님, 김정은 위원장님이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시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대표님이 급한 손님이 오셔서 아마 좀 늦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앞자리를 비워놓느니, 우리 세 분 교육감 후보님을 앞으로 좀 모셔서 간단히 인사도 어차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예, 실무자들은 명패 정리 좀 해주시고, 세 분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유기용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범희 대표님, 김정은 위원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비롯한 우리 교육시민사회의 주요 지도자분들이 오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인 서울의 조희연 후보님, 또 이재정 후보님, 사실 저희가 이재정 후보님 모셔내기가 좀 송구스러웠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다시 하시게 돼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자리를 좀 만들고. 네. 의자를 하나 좀 더 갖다가. 네. 아니, 이게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임 초기에 정말 정신없으실 텐데 오늘 참석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대표 우리 박영선 대표님께 따뜻한 힘내시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네. 1974년 서울하고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 40년을 맞습니다. 그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의 61%가 평준화 지역 내에, 물론 아직 농산어촌 지역들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74년도 평준화 1기이기 때문에 74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의 혜택을 받은 1세대로서 말씀드린다면 소위 입시지옥,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지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또 네. 교원 임용고시를 통해서 우수한 교원 인력이 전국에 고루 배치됨으로 해서 우리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서 헌법 31조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했지만 예산 반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주호 장관이 시작했던 소위 자사고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자사고들이 지금 미달이 될 정도로 파행을 거치면서도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슬럼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성기선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를 모아서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40년을 내다보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우리 교육감 후보님들이 오늘 친하게 지내셔야 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신학용 위원장님이 오늘 꼭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 못하시게 됐다는 점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박영선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교 평준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교 평준화가 돼서 그때 어린 마음에 시험을 안 봐도 되는구나 뭐 이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게 40년이 됐네요.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교육과 관련된 정책, 특히 입시 정책은 너무 많이 자주 바뀌어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얼만큼 그 정보를 많이 아느냐가 아이들의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하나의 그 지렛대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그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경 그 간사님,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교육계에서 참 그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의 신뢰와 또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이 사실은 정치 분야로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제 교육감님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 교육감님은 물론 정치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이 교육과 관련해서 그 진보와 보수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적인 어떤 그 교육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지나친 경쟁의식 이런 것들을 경쟁을 유발해서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내몰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진보에서는 또 진보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을 또 때때로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아이들이 인간다운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면서 자연과 함께 정말 이렇게 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우리 교육과 후보님들이 다 오셨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헌법 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 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는 대학교가 결정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마무리하면서 헌법 제31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제 앞에서 그 후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후보라는 명칭은 쓰지 못하고 다만 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 교육을 좀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그 말씀 아주 1분씩 짧게 들을 텐데요. 순서는 그냥 통상 서울, 경기, 인천 이러니까 서울의 조희연 선생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제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학자티를 아직 못 벗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제가 떠올라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연령적으로 치면 고3 때 고교평준화를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 제2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평준화된 고교가 다시 이렇게 서열화됐는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적인 미디어가 강화된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 경제 성장, 그 성장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
자기 자식들을 인류고등학교에 보내서 쉽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경제력을 가진 부모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울 지역으로만 보면 이미 17%에 이르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이 재지정 평가, 운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이 부분을 해서 많은 자사고를, 저희가 불법적으로 자사고로 전환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자사고는 일종의 사립형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논의되는 그 고교 선택제 관련해서 이 학생 균형 배정제 같은 걸 도입해서 저는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고 정책은 저희가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자사고를 폐지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MB 정부의 실패한 자사고 정책에 말하자면 새로운 출구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미달 사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이루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조희연 선생님을 성공의 대학교가 배출한 게 참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하고 정말 신영복 교수님과 함께 정말 지난 20년간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공의 대학교가 하나의 혁신학교의 모델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에 가보니까 아무튼 넓이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하여튼 정말 다양한 지역에 있고, 김상곤 교육감님이 그동안 해오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혁신학교, 혁신교육. 이게 역시 소통과 밑으로부터의 어떤 개혁 운동이라는 것이 성공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비판도 있습니다만, 학생을 단순한 객체 또는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학생을 하나의 사회적 인격체로 보고, 그 사회적 인격체로서 어떤 권리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 거냐 하는 인식을 불어넣어준 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계에 불어온 새로운 하나의 그 바람이죠. 세 번째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 또한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라고 봅니다. 우리가 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내용물로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역시 민주시민교육을 이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 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런 교육의 바람이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체에 불어서 새로운 교육의 통틀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 이청현 후보나, 이청현 선생님이나 조희연 교수님이나 우리가 다 뜻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수도권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청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습니다. 이청현입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들이 잘 계승하고 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내야 될 아주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 계시는데요. 핀란드에를 제가 갔었습니다. 에르키야오라는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 20년을 교육부 장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 교육 정책에 대한 합의를 해내면서
오늘날 그 세계적으로 가장 그 앞서가는 선진국, 교육 선진국을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이 교육 정책은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줄기를 좀 빨리 잡아서 앞으로 교육을 인해서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세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재정 우리 장관님 그리고 조희연 교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좋은 토론회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 그리고 내용물들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게 여기를 다녀간 징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함께 인증샷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이렇게 좀 자리에 일어나서 뒤로 좀 이렇게 서주시고요. 후보 의원님들 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수행해서 오신 분들이 찍는 게 좋겠죠.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예. 아무튼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분 반드시 이번에 그 좋은 일이 있도록 저희들 빌겠습니다.